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작품은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입니다. 제목의 의미인 꽃덤불은 꽃이 많이 우거져 있는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광복 직후입니다. 우리가 광복 직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기쁨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적인 상황까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광복 직후에는 아직 이 친일의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지도 못했고, 뒤에 벌어졌던 이 한국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이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라고 하는 이 같은 민족 간의 어떤 이념 간의 대립이라는 문제도 같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광복 직후의 모습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신석정 작가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이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아직까지 작가가 생각했을 때 온전한 평화가 오지 못했음을 인식을 하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종식이 되고 아늑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첫년에 등장하고 있는 태양의 의미는 매우 긍정적인 시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은 항상 밝게 세상을 비춰주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태양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매우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태양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시어가 맞고요.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이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우리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의논하는 이 거룩한 이야기가 항상 어떤 곳에서만 이루어졌냐면 그 태양을 등진 곳에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태양을 등진 곳이라고 했을 때 이때 등진 곳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태양을 등진 곳이라고 한다면 이 등진 곳은 당대의 암담한 현실, 그죠?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의 그러한 어떤 삼엄한 감시 속에서 광복을 이야기하면 안 됐을 테니까요, 그죠? 이렇게 태양은 항상 등진 곳에서만 이 광복에 대한 희망을 노래를 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태양과 태양을 등진 곳이라는 이 시어의 의미를 통해서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립되고 있다는 것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자, 그러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진곡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태양빛이잖아요. 그죠? 태양빛일 테니까 이때 밤은 1년에서 봤던 등진곳처럼 좀 암담한 현실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얘들아, 성터가 굉장히 헐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헐어진 성터는 어떤 의미죠? 그죠? 국권을 피탈당한 어떤 피폐화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러한 이 피폐화된 조국을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야기하며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반복법이 쓰였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의 광복을 얼마나 염원하고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라는 진술은 의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만큼 조국 광복을 소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법 뭐죠? 그죠? 서리법이 사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우리 조국 광복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조국에 대한 광복을 그만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러는 동안에라는 건 이제 그 광복을 기다리는 동안이겠죠, 그죠? 광복을 기다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무슨 벗도 있다, 벗도 있다, 벗도 있다. 이렇게 벗을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이 벗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대 현실을 살면서 벗이 죽었나 봐요. 그죠?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이때 멀리 떠나버린 벗의 의미는 이 조국을 버리고, 그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민을 간 벗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벗은 몸을 팔기도 했고 마음을 팔기도 했대요. 이때 몸을 팔았다, 마음을 팔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변절한 벗의 모습을 알 수 있겠다. 그죠? 이때 변절이라고 하면, 그죠? 일제 친일에 앞섰던 어떤 그런 벗의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표현법 좀 몇 개 좀 잡아볼게요. 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벗도 있다, 벗도 있다.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그렇죠? 대꾸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벗들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열거법을 썼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표현 방식을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그죠?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네요. 이제 그토록 바랬던 어떤 조국의 광복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연을 보시면요.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때 하늘을 왜 우러러보죠? 그쵸? 우리가 1년에서 그토록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 태양이었으니까 이 태양이 온전히 떴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하늘은 긍정적 시어로서 사용이 됐는데, 광복을 맞이한, 그토록 기다렸던 광복을 맞이한 조국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이 조국의 이 광복을 바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보시면 겨울밤 달이 아직까지 차갑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겨울이라는 냉혹한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어두운 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때 겨울밤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복 직후에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겨울밤이 지나가고 오는 봄엔, 드디어 이제 따뜻한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하고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꽃덤불이라는 시어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다. 그죠? 왜냐하면 작품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꽃덤불은 이 봄에 가득 핀 꽃들을 말하는 것일 테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뭔가 화자가 바라는 이 꽃덤불과 같은 세계는 이념의 대립이나, 그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모두 종식된, 전부 사라진 진정한 광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꽃덤불은 진정한 광복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진정한 광복이 이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꽃덤불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